네, 안녕하십니까. 장윤성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해드릴 것은 유학준비 과정 중에 물리 교과목 첫 시간 수업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내가 영국역 가서 파운데이션 가가지고 물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교과목 총 6강으로 되어 있거든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저희 영국역다고 학생분들은 제가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물리 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국역닷컴 통해서 가지 않는다, 하지만 난 이 수업이 필요하다,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이 AP 클래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여기도 제가 1강은 다 무료로 해놨거든요. 물리 공부 잘 준비하셔서 성공 유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리 수업 맛보기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우리 물리 1주차 수업을 진행을 해 봅시다. 네, 어제 수학 첫 수업 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제 물리 과학자들끼리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본적인 약속을 어떻게 지정을 했고, 그걸 우리가 SI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유닛 시스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Dimensional Analysis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만 이렇게 조금 생소하지 사실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쫄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차원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닛과 연관성이 굉장히 있는데 이것도 알아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prefix라고 하는 것도 알아볼 거예요. prefix는 이제 단위, 유닛에서 뻗어나온 개념인데 이것도 쫄지 마시고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잘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첫 수업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약속을 지정을 했는가, 물리라는 학문에 있어서를 볼 거예요. 자, 그럼 물리가 뭐냐? 물리, 이제 한국말로 하면 사물의 이치, 사물의 이치를 알아가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요, 여러분, 자동차를 돌아다니고, 그 자동차들은 에너지를 가질 거고, 공기에 대한, 자동차가 앞으로 나갈수록 공기에 대한 힘을 받을 거고, 그죠? 그리고 그 공기들이 파동, 이런 것들을 또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전류가 흐르고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 이 세상 주변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는 정말 이 둘러싼 많은 것들이 있어요. motion, energy, force, wave, electricity, 이런 여러 가지를요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물리라는 게.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물리라는 학문이 과거로부터 연구가 되려면 이제 어느 정도 컨시스턴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컨시스턴스가 뭐냐? 어떤 한 사람이, 연구자 A라는 사람이 어떠한 연구를, 뭐 A-라는 연구를 하다가 쭉 하다가 한 20-30년 하다가 죽었어요. 자, 그럼 B라는 사람이 이걸 이어서 해야 되는데, B라는 사람은 국적도 다르고 뭐 쓰는 언어도 다르고 이러면 이 A-에 대한 연구를,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재해석해야 되잖아요. 그쵸? 또 어제 제가 얘기했죠. 귀찮고 또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학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repeated, 이제 reproduce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repeat 그리고 reproduce. 이게 뭐냐면 제가 했던 연구 방법을, 이제 repeat과 reproduce의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했던 방법이 다른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재생산이 돼야 되고 반복적으로 그게 가능해야 돼요. 학문에 있어서, 모든 학문에 있어서. 그런데 언어도 다르고 이러면 repeat의 가능성이랑 reproduce의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쵸? 다른 과학자들이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체계로 연구를 진행을 해왔다면 repeat과 reproduce가 현저히 떨어질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fit이라는 그 유닛 시스템이 있어요.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인데 fit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내 키는 5.5 fit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fit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fit이라는 유닛은 실제로 이제 발 측정해서 온 건데, 과거에 fit은 사람마다 크기가 다를 수가 있죠. 이렇게 오른쪽에서 보듯이 애기 발도 있고요. 왼쪽에서 보듯이 일반 성인의 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5.5핏이라는 게 애기 발 기준으로 5.5핏인지 성인 발로 5.5핏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스탠다이즈 된 그리고 정확한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유닛 시스템. 요게 바로 이 바로 뒤에 보여드릴 SI 유닛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제 프랑스 발음에서 온 건데 어원이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약속으로 SI 유닛 시스템이라는 거를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뭐냐? 베이스 유닛, 7가지의 베이스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바로 그냥 설명을 들어갈게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채팅으로 바로 알려주세요. 자, 우리 질량, 요 매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질량은 우리가 킬로그램이라고 부르자 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이 심볼은 이제 kg로 써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킬로그램으로 잴 거야 앞으로 질량은.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자, 길이 같은 경우에는 미터로 잴 거고, 이렇게 써주는 건 m이라고 써줄 거야. 시간은 초로 잴 거야. 세컨드로 잴 거고 S로 써줄 거야. 그리고 전기의 전류, electric current는 암페르라고 하는 단위를 쓸 거고, 이거는 우리 빅 A로 써주자, 캐피탈 A로 써주자 약속을 한 겁니다. temperatur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 켈빈,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거죠. 켈빈으로 측정을 할 거고, 이렇게 빅 캐피탈로 K를 써주자. luminous intensity는 이제 광도라고 하는 개념인데, 빛의 광도,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캔들라라고 측정을 할 거고 CD로 써주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물질의 양은 몰이라고 MOL이라고 써주고 MOLE 몰이라고 읽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7가지 이제 베이스 유닛이라고 하거든요. 베이스 유닛, 기본이 되는 유닛이에요. 네, 요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 뒤에 가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의 피지컬 퀀티티, 이제 개념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힘, 우리 F라고 하는 것은,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피지컬 퀀티티로 이루어진 개념이에요. 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뉴턴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뉴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뉴턴, 1뉴턴, 뭐 5뉴턴. 자, 이 1뉴턴은 질량의 유닛 뭐였어요? 킬로그램이었어요. 킬로그램. 그리고 가속도의 유닛은요,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뉴턴이라는 것은 kg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의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요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derived unit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derived unit이 뭐냐? derived가 파생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파생된 유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 이 베이스 유닛들로 결합이 되어 있는 유닛들을 derived unit이라고 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차원 해석, dimensional analysis를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거는 제가 설명 들어가기 전에 말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자, 차원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1cm라는 개념이 있죠. 이게 뭐예요? 길이에요. 그쵸? 자, 1m는 100cm입니다. 그쵸? 이 두 개 다 길이라는 피지컬 퀀티티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이 두 개 다 숫자는 지금 다르지만 똑같은 길이라는 녀석을 담고 있어요. 자, 우리 밀도 봅시다. 밀도는 우리가 흔히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알고 있어요. 밀도라는 그 피지컬 퀀티티의 개념은, 이게 뭐냐면, 질량은, 밀도라는 것은 질량 킬로그램 그리고 부피 미터의 3승, 밀도라는 녀석은 질량과
질량과 부피 이 두 개와 관련된 피지컬 퀀티티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킬로그램 분의 미터 3승. 이런 걸 이제 차원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닛이랑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거기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1m는 100cm고 이 두 개 다 길이를 나타내주는, 길이라는 차원을 나타내주는 피지컬 퀀티티. 밀도도 질량과 부피에 관한 피지컬 퀀티티를 나타내주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이멘셔널 아나리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7가지의 피지컬 SI 유닛, 피지컬 퀀티티의 SI 유닛들을 다이멘션 심볼을 어떻게 써주느냐. 자, 질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킬로그램으로 유닛 시스템을 만들었고, 다이멘션 심볼로는 빅 M을 써줍니다. 캐피탈 M. 길이 같은 경우에는 L을 써주고, 시간은 T, 그리고 일렉트릭 커런트는 I를 써주고, 템퍼처는 Theta를 써줍니다. Theta. 요거 우리 수학 같은 거 할 때 각도 많이 이렇게 Theta로 많이 쓰죠. 네, 그 Theta 맞습니다. 자, 그리고 luminous intensity는요, J라고 써주고, 물질의 양, 물 같은 경우에는 N이라고 써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읽냐? 쓸 때 어떻게 읽냐? 쓸 때는 이제 dimension of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dimension of mass는 big M 이렇게 써주고요. 혹은 small m을 브래킷 안에 써주고 B 캐피탈로 이제 M 이렇게 써주거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설명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 스피드라고 하는 개념, 이제 스피드는 디스턴스 분의 이제 타임 분의 디스턴스 이렇게 되죠.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써줄 수 있어요? 디스턴스는 거리잖아요. 거리니까 랭스가 되겠죠. 그리고 타임 같은 경우에는 시간 이렇게 되니까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t분의 L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스피드를 다이멘션 아나리시스를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derived unit system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F equal MA, 이제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관한 이제 예시가 여기 한 번 더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다이멘셔널 아나리시스는요, 또 언제 쓰이냐면요, 공식 같은 것을 개발할 때, 만들 때, 아니면 확인할 때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여러분 진자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펜듈럼 운동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쇠구슬을 여기다 이렇게 달아놓고, 천장에 달아놓고 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이 쇠구슬이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주기를, 여기서 출발해서 한번 왔다가 갔다가 오는 주기를 period라고 합니다. 주기라고 해줘요. 이 주기는 한번 왔다 갔다 할 때 시간을 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t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그 공식이 지금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 equals 2pi l over g, 혹은 2파이, 2파이 하고 루트 GL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왼쪽 게 맞는 건지 오른쪽 게 맞는 건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이 확인을 왜 하느냐? 옛날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과학자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요 공식을 개발을 했어요. 뭐 왼쪽 게 됐든 오른쪽 게 됐든. 근데 옛날에는 뭐 종이 질감도 안 좋고 잉크도 잘 남아나지도 않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십 년 뒤에 어떤 다른 사람이 이 펜듈럼에 대한 공식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기록이 제대로 안 남아있는 거예요. 왼쪽 건지 오른쪽이 건지.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이멘셔널 아나리시스를 통해서 이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먼저 이 식을 잘 보면 2파이 L 그리고 G로 나타내져 있어요. 자, 이 L은요,
요 줄 길이를 얘기를 합니다. 길이를 L이라고 하고요. 자, G는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Gravitational Acceleration.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9.8 미터 퍼 세컨 제곱 혹은 9.81 미터 퍼 세컨 제곱으로 많이 가정을 하죠. 이게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죠. 자, 그러면 이 2파이는요 유닛이 없습니다. 그쵸? 그럼 이 t는 g분의 l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다이멘셔널 아나리시스를 하는 거예요. 2파이는 유닛이 없기 때문에 제가 뺀 겁니다. 자, t는 우리가 뭐예요? 시간이었어요. 그쵸? 시간이기 때문에 세컨드로 잰다고 했어요. 세컨드. 자, 그리고 이 L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뭐예요? 미터예요. 그쵸? 미터. 자, 이 G 밑에 뭐예요? 중력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미터 퍼 세컨 제곱으로 됩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쵸?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m분의 ms 제곱 이렇게 되는데, m 없어지니까 오른쪽 항은 s의 제곱이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그쵸? 계산을 해주면 지금 요 첫 번째 식을 계산을 해준 거예요. 첫 번째 식이라고 두 번째를 오른쪽에 두 번째 식이라고 봅시다. 자, 그런데 왼쪽 항은 s의 1승이에요. 오른쪽은 s 제곱이네? 맞지 않죠? 맞지 않는 겁니다. 그 오른쪽 거를 봅시다. 오른쪽 거를 보면 루트 g분의 l로 쓸 수 있죠. 2파이 날아가니까, 다이멘션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g분의 l은 구했잖아요, 왼쪽에서. 그렇죠? 그럼 s 제곱에 루트를 씌워줬으니까, 이렇게 씌워졌으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s에 s 제곱에 2분의 1승이 되겠죠. 그러면 s 1승이 나와요, 오른쪽 항은. 그쵸? 왼쪽 항 아까 시간 s 였으니까 맞게 되겠죠. s의 1승, s의 1승 이렇게 나오니까 다이멘셔널 아나리시스가 서로 부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correct equation은 요 두 번째가 되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오케이. 복습하실 때 꼭 한번 해보세요, 직접.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픽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봅시다. 자, 프리픽스가 뭐냐면요, 이건 제가 어제 수업 시간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바리어블 설명할 때. 우리가 영어 단어 이제 공부할 때, 새로운 영어 봤을 때 뜯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프리픽스라는 것도요, 프리가 뭐예요? 뭐뭐 앞에 오는 거예요. 뭐뭐 앞에. 그리고 이 픽스는요, affix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프리픽스가 우리나라 말로 접두사라고 하는 겁니다. 접두사. 제가 뭐 국어를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머리 두자예요. 머리 두자. 그래서 어떠한 프리픽스는 뭐냐면 어떠한 단위를 붙여줄 때 이 단위 앞쪽에, 단위라는 것 앞쪽에 머리 쪽에 또 하나의 접두사가 오게 되는 거죠. 바로 그냥 설명을 드리면 우리 1000m가 1km죠. 그쵸? 이게 요 K가 바로 프리픽스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또 1000m, 뭐 10,000m 이거 계속 쓰기 불편하잖아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줄여버린 거예요. 프리픽스라는 걸 앞에 붙여서 우리 프리픽스라는 개념 자체가 수학적 의미를 갖고 있게 하자 약속을 해서 숫자를 줄여서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부터 달까지의 길이가 385,000,000m라고 해봅시다. 엄청 길죠? 이거 어떻게 써요, 매번? 자, 그러면 우리 scientific notation으로 요거는 3.85 곱하기 10의 8승 미터라고 써줄 수 있어요. 근데 요것도 많어. 귀찮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킬로미터라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자, 킬로미터는 10의 3승을 나타냅니다. K는. 그래서 요거를 싹 바꿔주니까 385,000. 그래서 공 3개가 이렇게 쭉 날아가죠. 날아가고 이 K라는 녀석으로 대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킬로미터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소수점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DNA 구조를 제가 예시를 갖고 왔는데 DNA 구조가 이렇게 돌돌돌 말아 올라가는 형식이잖아요. 요 한 바퀴 돌았을 때가 길이가 0.000000034m랍니다. 지금 듣기도 되게 불편하죠, 여러분. 0을 제가 몇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또 사이언티픽 노테이션으로 바꿔주면 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이 10의 9승도 매번 써주기 귀찮단 말이야. 여러분, 모든 것의 발전은 귀찮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나노라는 녀석을 붙여주기로 했어요. 프리픽스로. 이 나노라는 개념은 10의 마이너스 9승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써주는 대신에 우리 3.4 나노미터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다 제가 보여드린 예시 말고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10의 3승 킬로미터, 10의 6승 메가라고 합니다. 10의 9승 기가라고 하고요. 10의 12승 테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 같은 거 이제 이야기할 때 뭐 1테라바이트 용량을 샀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1테라바이트, 뭐 64기가바이트. 이게 다 그거예요. 단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바이트, 10의 12승 바이트, 요거는 64 곱하기 10의 9승 바이트.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소수점 같은 경우는요. 10의 마이너스 3승은요. 밀리라고 붙여주고요. 이렇게 써줍니다. 여러분 밀리미터 있죠? 밀리미터. 네, 미터의 밀리라고 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 그리고 마이크로는요. 10의 마이너스 6승을 나타내 줍니다.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요. 그리고 피코. 요거는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15승은 fem토라고 합니다. fem토. 생소하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퀴즈, 네, 뭐 엄청 간단한 퀴즈 한번 풀어보죠. 자, 제가 방금 나노 설명드렸어요. 나노는 뭐였어요? 10의 마이너스 9승 나노. 여러분 이거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입에 붙어야 돼요. 아,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fem토 이렇게 부르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물리 첫 번째 수업이 일찍 끝났는데 요 뒤에 제가 퀘스천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요거 한번 꼭 풀어보세요. 꼭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 핸드아웃은 수업 끝나고 제가 내일까지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물리 1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